어느 날 갑자기 긴급 체포됩니다. 집 앞에 편의점 가다가 갑자기 경찰한테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세라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추후보완 항소, 즉 추한항소라는 제도가 있죠. 그런데 형사소송, 형사재판에도 그와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상소권 회복 신청, 항소권 회복 신청 이렇게 부르거든요. 똑같아요.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판결이 선고나면 항소 기간 또는 상고 기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 제한된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그대로 사건이 확정이 되거든요. 판결이. 그러면 나중에 항소를 할 수 없죠. 기간이 도가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불변 기간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민사재판의 항소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고, 판결 선고일이 아닙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고, 형사재판의 항소 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일주일이에요. 이거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판결이 선고된 그 당일 기준으로 7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형사재판의 항소 기간이자 상고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민사도 마찬가지고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이 열리게 되면 법원에서 피고인,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죠. 피고인에게 재판 관련된 서류를 보내주게 돼요.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게 돼요. 자, 민사는 대부분 요즘 다 전자소송이지만 형사는 아직까지 전자소송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등기 우편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은 공소장 부본부터 시작해서 공판기일 통지서, 공판기일 뭐 변경 통지서, 이러한 중요한 서류들이 다 피고인에게 우편 송달이 되는데, 그러한 피고인에게 우편 송달하는 주소의 기준은 뭐냐면, 특별히 수사기록에서 뭐 주민등록에 기재된 그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와 다른 유관하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은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송달되게 돼요.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지 또는 수사기록에 명시된 현재 명확하게 거주하는 곳, 이렇게 송달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든지 그 피고인이 그걸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혹시 나한테 무슨 서류가 오거나 연락이 법원에서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도 자기가 경찰서 가서 조사는 받았기 때문에 알 겁니다. 압니다. 무슨 일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쨌든 못 받아서, 서류를 못 받아서 결국에는 공시송달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형사재판에서도 흔해요.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재판 공시송달까지 하려면 소재 탐지, 소재 수사까지 명확하게 하였으나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간에 이제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공시송달이 뭐냐면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법원 홈페이지 같은데 공시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은 걸로 간주해버리는 제도예요. 그렇게 재판 자체를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피고인 없이 진행해가지고 판결까지 선고납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자기한테 그런 재판이 있는 사실 자체를 몰랐는데 판결이 선고된 건 알겠어요? 모르죠. 항소 기간이 뭐 전혀 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사건이 아니면 대체로 실형이 나와요. 피고인이 도망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체포됩니다. 네, 집 앞에 편의점 가다가 갑자기 경찰한테 잡힙니다. 그런 게 이제 여러분 흔해요. 저도 제가 변호사 하면서 그런 일로 상담 많이 받아봤고 실제로 사건을 진행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드물지만 피고인이 일부러 이제 자기가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피해버리는 경우도 또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참여 없이 재판이 진행돼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권 회복 신청서, 상소권 회복 신청서와 동시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을 함으로써 상소권 회복 신청, 항소권 회복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상소권 회복 신청서나 항소권 회복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니라 항소심이면 항소장, 상고심이면 상고장, 그걸 꼭 같이 내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해요. 별표 10개예요.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같이 내야 됩니다. 회복 신청서와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같이 내야 돼요. 이게 접수를 하고 제출을 하면 재판부에서 빠르면 한 2, 3주 이내에 신문기를 잡아서 상소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상소권 회복 허브에 대한 결정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허가가 나면 이제 전혀 다른 재판부로 배당을 받아서 항소심 재판 또는 상고심 재판이 다시 실제 재판이
피고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열려서 기존 재판 판결 결과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상속권 회복의 큰 흐름이고, 보통은 피고인 없는 재판이 실형 선고가 많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상속권 회복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따로 이제 집행정지, 구속영장 집행정지 명령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 보석허가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해외에 어떤 분께서 카톡이 왔어요. 지금 이제 이만저만해서 오래전에 수사 과정에서 또 이제 다른 사건도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압박감에 해외로 출국을 했었다. 이제 사정상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을 들어가자마자 나는 잡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존의 그 판결에 대해서 항소권 회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인을 제 사무실로 이제 보낼 테니까 한번 만나보시고 사건을 좀 맡기고 싶다 이런 부탁을 하신 분이 계셔서 설명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도 그렇고 이제 추보한 항소, 추한 항소라고 말씀하시자고. 근데 그건 민사재판에서 추한 항소고 형사에서는 항소권 회복 신청, 상소권 회복 신청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다릅니다. 다만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어요. 형사소송법 규정, 근거 규정은 지금 여기 아마 자막으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형사소송법 근거 규정의 형식과 내용이 민사소송법 추한항소 근거 규정의 형식과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